공짜라길래 왔지요. 밥 한 끼. 그게 그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최말순입니다. 올해 70이 되었고요. 혼자 산 지 벌써 3년째예요. 남편 보내고 나서는 정말 외롭더라고요. 아들놈은 바쁘다 하고 며느리는 연락도 잘 안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더 좋은 사연 제작을 위해서 꼭 눌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분홍색 전단지를 받았어요.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료 시식회에 초대합니다. 건강한 실버라이프를 위한 특별 초대. 참석자 전원 무료 식사 제공. 건강 상담 및 맞춤 서비스. 요새 동네 할머니들 만날 일도 없고 해서 가볼까 했거든요.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싶었어요.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지만 남편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혈압약, 당뇨약들이랑 인사부터 해요. 라디오에서는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하더라고요.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느니.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무슨 사기를 치겠어요? 우편 배달부 김 씨가 늘 조심하라고 했었어요. 이상한 전단지들이 많다고 건강식품이나 무료 체험 같은 것들은 속지 말라고요. 동네 청년 준호도 그런 거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공짜가 어디 있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했었어요. 주민센터 이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요새 어르신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많다고 특히 무료라고 하는 건 조심하라고요. 하지만 전 그냥 밥 한 끼인데 뭐가 문제겠어 생각했어요. 설문 정도야 뭐.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시식회 참석하고 싶다고요. 상대방은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된다고 주소는 삼성동 123번지 해피실버 건강센터라고 했어요.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가져오라고도 하더라고요. 상담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다음 날 아침 시식회장에 가보니 깔끔하더라고요. 병원 같았어요. 저 말고도 할머니들이 20명 정도 와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전단지를 받고 온 거였어요.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정성껏 포장된 도시락을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갈비찜, 나물, 잡채.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향이 좀 이상했어요. 특별한 향신료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좋은 거라고요. 식사 후에 건강 강의가 시작됐어요. 김미영이라는 건강 상담사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해서 절반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혼자 계시면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외로움도 병이라고 하면서 저희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제품들을 소개하더라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인데 비싸지만 오늘 오신 분들께는 특별가에 제공한다고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뭔가 판매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나눠줬어요. 간단한 설문지라면서 성명, 연락처, 주소만 적어달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월 소득, 은행 계좌번호, 보유 부동산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설문이냐고 했더니 맞춤 건강 상담을 위해서라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시중가 3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1개월분을 준다고 했어요. 그냥 설문 하나 쓰면 30만 원짜리를 준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너무 좋은 조건이라 흔들렸어요. 정식 등록된 회사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작성하면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종합병원급 검진인데 보통 100만 원 정도 한다면서 모두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받아봐야 하는데 결국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 다음엔 개별 상담을 한다면서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40대 남자 상담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힘들지 않냐고 자녀들이 연락을 자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끔 다들 바쁘다고 한다니까 외로우시겠다고 하면서 저희 같은 분이 혼자 계시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매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정기 건강검진도 해주고 무료 식사 배달도 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물어보니 월 50만 원인데 오늘 신청하면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특별히 월 10만 원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통장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였어요.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하고 나머지 돈 관리도 해준다고요. 어르신들이 자주 깜빡하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편하다는 거였어요. 그게 좀 이상하다고 했더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다른 분들은 다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만 생각해 보라고 내일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상담한 내용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이 질투할 수 있다면서요. 시식회장을 나오면서 다른 할머니들과 얘기해 보니 다들 똑같은 말을 들었더라고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라고 통장 관리를 해준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우편 배달부 김 씨를 만났어요. 여기서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건강 강의 듣고 나온다고 했더니 이런 곳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무료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월 10만 원이면 연금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해준다고 하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장을 맡기는 건 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상담사라면서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더니 내일 꼭 와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료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좀 심각하다는 거였어요. 뭐가 심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직접 와서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의료 정보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걱정되어서 가겠다고 했어요. 다른 분들께는 말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의료 정보는 개인 비밀이라면서요. 뭐가 심각하다는 거지? 혈압이 높다는 건가? 당뇨 수치가 나쁜 건가? 밤새 잠도 못 잤어요. 다음 날 9시에 가보니 다른 할머니들도 와 있더라고요. 다들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연락받았대요. 뭔가 큰 병이라도 있나 봐서 무서웠어요. 직원이 나와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밀 검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전문 의료센터라면서 버스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하루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검사받고 상담받아야 한다면서요. 외진 곳에 있는 버스를 태워줬는데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이 안 보였어요. 어르신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검사할 때 전자파가 방해될 수 있다면서 잠깐 맡아두겠다는 거였어요. 의료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연락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저희가 대신 받아들이겠다고 검사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면서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커튼 때문에 밖이 안 보이니까 답답했어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았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무서웠어요.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3층 건물이었는데 간판에는 종합건강센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의료센터라고 하기엔 너무 외진 곳이었어요. 센터장이라는 50대 남자가 나와서 맞이하더라고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먼저 간단한 접수부터 하겠다면서 서류를 줬는데 의료검진 동의서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니 이상했어요. 금전관리 위임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있냐고 했더니 검진비 자동 결제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검진비요? 무료라고 했잖아요. 기본 검진은 무료인데 정밀 검사는 약간의 비용이 든다면서 나중에 정산해 준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검진받고 가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늦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검진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없었다고 했더니 준비된 방이 있다면서 걱정 말라고 했어요. 비상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이상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안 드니까 채널 발전을 위해서 꼭 부탁드려요. 방에 들어가니 박 할머니와 함께 쓰게 되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려 했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근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의료센터가 맞나 싶었어요. 저녁 식사를 갖다 줬는데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검진받고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검진은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상태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가면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려고 해봤는데 안 열렸어요. 완전히 갇힌 거였어요. 다른 방에서도 할머니들이 문을 두드리며 나가고 싶다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들린 대화를 엿들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서 작성받을 예정이라고, 통장이랑 도장은 언제 받느냐고, 너무 급하게 하면 저항할 거니까 서서히 하라고. 이 할머니들 돈 다 합치면 5억은 넘는다고, 1년 정도 관리하면 상당히 뽑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가족 연락처 다 파악했으니까 미리 연락해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핸드폰은 계약 다 끝날 때까지 압수하고 외부 연락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 무료 검진은 핑계고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거였어요. 박 할머니와 함께 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찾았어요. 재산관리 위임장, 통장관리 동의서. 우리를 여기 가둬놓고 이런 서류에 서명 받으려는 거였어요.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른 할머니들과 얘기해보니 다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각자 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봤다고 했어요.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힘을 합쳐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센터장이 들어와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르신들 미래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사기라고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가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소란 피우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협조해달라고 했어요. 개별 상담에서는 이 서류들만 작성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모든 걸 관리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내 재산을 다 넘기는 서류 아니냐고 했더니 넘기는 게 아니라 관리해 주는 거라고 혼자서는 힘들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쓴다고 했더니 여기서 나가려면 이 서류 작성해야 한다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 평생 여기 있겠다고 했더니 고집 부리지 말라고 다른 할머니들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다들 서명했나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화장실 간다면서 나갔는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안을 보니 화이트보드에 할머니들 이름과 함께 서명 완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다들 서명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수첩에 상황을 적어뒀어요. 여기는 사기 집단, 재산 빼앗으려 함, 핸드폰 압수, 감금 상태에 도움 필요라고 적어서 화장실 환풍구에 숨겨뒀어요. 그 사이 우편 배달부 김 씨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2일째 연락이 안 되니까 주민센터에 연락했대요. 이 선생님도 걱정하고 계셨고, 김 씨가 제가 간 그 건물 근처를 가보니 이상하더래요. 할머니들이 들어간 후로 아무도 안 나오고 창문도 다 가려져 있고, 혹시 사기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다른 할머니들과 얘기해 보니 내일 정말 서명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평생 번 돈을 다 뺏기게 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창문의 잠금 장치를 자세히 보니 안쪽에서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돌려보니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 새벽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했다면서 안전하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드디어 창문을 열 수 있었어요. 박 할머니한테 창문이 열렸다고 말했더니 정말이냐고 놀라더라고요. 2층 높이였지만 아래가 풀밭이어서 뛸만 했어요. 박 할머니는 무서워했지만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우리 돈 다 뺏기게 된다고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우선 우리가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나가서 뛰어내렸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꼭 살아서 나가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어요. 정말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를 구하러 온 거였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도 구해달라고 했더니 다 구해드리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경찰이 건물로 들어가서 모든 어르신들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안전하다고 경찰이 왔다고. 정말 살았구나 싶었어요.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경찰이 사기꾼들을 체포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경찰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감금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업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이라니요. 어르신들 재산 빼앗으려 한 거잖아요. 제가 숨겨놓은 증거도 찾았어요. 화장실 환풍구에 메모를 숨겨뒀다고 했더니 찾아서 상황 설명이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신체적으로는 이상 없다고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집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기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눌러주세요.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공짜 밥 한 끼에 넘어가다니. 하지만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구했다고. 용기라니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서웠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김배달원님, 주민센터 이선생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죠. 경찰관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첫째, 무료라고 하는 건 절대 믿지 말라고요. 특히 서명을 요구하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 핸드폰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거절하라고 했어요. 셋째, 이상하다 싶으면 주민센터나 가족에게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112에 바로 신고하라고 했어요. 명심하겠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겠다고요. 혼자 산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고.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자주 안부 확인하겠다고 하셨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연락 달라고. 준호 씨도 고맙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더 조심스럽지만 더 현명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세상이 무서운 곳이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더라고요. 내 방, 내 침대. 이런 게 천국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정말 걱정 많이 했대요. 며느리도 안부 물어보고.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 거예요. 그동안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다들 바쁘니까. 준호 씨가 과일 사들고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김배달원님도 안부 물어보시고. 주민센터 이 선생님도 연락 주시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할머니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조심하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앞으로는 다들 조심할 거예요. 무료라는 말만 들어도 의심부터 하겠대요. 박 할머니도 연락 왔어요. 집에 잘 도착했다고. 우리끼리 자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는 혼자 있지 말고. 그런데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밤에 자다가도 그때 생각이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교훈은 잊지 않을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는 걸. 그 경험이 값진 교육이었어요. 값비싼 교육이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잖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생각하기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더 현명해졌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거예요. 혹시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있으면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어요. 경험담 들려달라고. 해야죠.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게. 강의 첫날이었어요. 떨렸는데. 진실한 경험담이 제일 좋은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어떤 일이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료 시식회라고 해서 갔는데 완전히 속았다고 사기였다고 했어요. 그런 곳 전단지 받았는데 다행히 안 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호기심에 가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어떻게 속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했어요. 무료로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신뢰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설문지라면서 소득, 재산, 가족 상황까지 다 적게 한다고요. 위험하다고 그런 정보 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통장 관리까지 해준다고 한다고 완전히 재산을 노리는 거였다고 했어요. 무섭다고 우리도 조심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료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특히 서명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명심하겠다고 다른 주의사항도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핸드폰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 했어요. 연락 차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꼭 상의하라고 했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라고도 했어요. 주저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일단 신고하라고요. 제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고맙다고 다른 할머니들도 조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조심하면 이런 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강해 잘했다고 다들 진지하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떨렸는데 다들 공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제 경험이 정말 소중한 교육 자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또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하려면 정말 고맙다고 사회에 큰 기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사기당했던 할머니라고.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경험을 나누는 게. 여러 할머니들이 고마워하세요. 강의 듣고 조심하게 됐다고. 그럼 다행이에요. 보람도 느껴요. 정말 보람 있어요. 나쁜 경험이었지만 좋은 일에 써먹고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민센터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방 효과가 크다고. 더 기분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박 할머니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둘이서 함께. 더 좋을 것 같아요. 경험담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생생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그때 생각이 나서 아직도 무서워요.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교훈은 잊지 말아야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알려줄 거고. 정말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경험을 좋은 일로 바꾸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충분하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큰 일이라고요. 경찰서에서도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더 뿌듯하네요. 이런 일로 상까지 받을 줄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해요. 사회를 위해 기여한 거라고. 고마워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TV 방송 출연도 했어요. 정말 떨렸어요. 전국 방송이라니. 경험담만 진실하게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라고 제 얘기가 제일 설득력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무료 시식회라는 거에 속아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친절했다고 공짜로 밥도 주고 그래서 믿게 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를 다 빼간다고 설문질하면서 소득, 재산 다 적게 한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준비된 조직이었다고, 심지어 가짜 의료센터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창문을 억지로 열어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정말 무서웠다고 했어요. 정말 용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서 다행히 경찰이 와서 모든 할머니들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했어요.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하셔서 무료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특히 서명 요구하면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 연락 차단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주의사항도 있냐고 물어보셔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상의하라고,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라고 했어요.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방송 잘했다고,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떨렸는데 괜찮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완벽했다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하려면 정말 훌륭한 일 하고 있다고, 사회의 본보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송 나간 후에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전국에서 고생했다고, 용감하다고. 반응이 좋았나 봐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실 줄이야.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어요.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려고 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박할머니도 같이 다녀요. 둘이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다니고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요. 경험을 나누는 게. 어제는 인천에 다녀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응이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들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떤 질문들이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느냐고,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의심스러우면 일단 신고하라고, 112에 바로 연락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좋은 답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은 가족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자주 연락하고 관심 가져달라고 했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해요. 가족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는 거니까. 정말 그래요.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요. 앞으로 계획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고생스럽다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보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고마워하시는 걸 보면 정말 훌륭한 일 하고 있다고, 사회에 큰 기여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찬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도움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면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계속 응원해달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났네요. 벌써.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줄이야. 강의는 몇 번 정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세어보니까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지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람들 반응 보면 힘이 나요. 어떤 반응들이 기억에 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의 듣고 사기 전화 받았는데 바로 끊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실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사기 신고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러우면 바로 신고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해요.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거라고. 맞아요. 예전에는 창피해서 신고 안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 영향력이 정말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찬이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박 할머니도 같이 하시고 둘이서 함께해서 더 효과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경험담이. 앞으로도 계속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건강은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보람 있는 일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변화라고 나쁜 경험이 좋은 결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가족들 반응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한다고 아들이 뉴스 스크랩까지 한다고 했어요. 정말이냐고 가족들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응원해주고 손자도 할머니 유명하다고 온 가족이 응원한다고 든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이 돼요. 가족들 덕분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표창도 받았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런 상까지 받을 줄이야. 당연한 일이라고 해요. 사회에 기여한 공로라고. 과분하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겸손하다고 정말 대단한 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신문, TV, 인터넷. 생각보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회적 의미가 큰 일이라고 해요. 어르신 안전이. 맞아요.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대처 방법도 많이 알려졌다고 하고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한 분이라도 더 목적을 잘 달성한 것 같다고 효과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힘든 일이었는데 보람으로 바뀌었네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있냐고 물어보셔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받았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에요. 앞으로의 꿈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사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고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좋은 꿈이라고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계속 알리고 교육하고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이라고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찬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건강 조심하시면서 좋은 일 계속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계속 응원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무료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어요. 둘째, 개인정보 요구하면 바로 거절하세요. 특히 통장, 도장 관련된 건. 셋째, 핸드폰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연락 차단하려는 거예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상의하세요. 급하다고 해도 하루는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주저하지 말고요. 여섯째, 외로우시더라도 이상한 사람들 말에 혹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 줄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째, 가족들은 어르신들께 자주 연락드리세요. 관심이 최고의 예방책이에요. 여덟째, 이웃들끼리도 서로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한 일 있으면 도와주세요. 아홉째, 피해 당하셨더라도 창피해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범죄자들이에요. 바로 신고하세요. 열째, 이런 정보를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세요. 아는 게 힘이에요. 우리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도장 하나, 서명 하나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더 좋은 사연을 만들기 위해서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로도 경험담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내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정말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도움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라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